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업체로 유명하죠. 원래 한화석화가 이제 석유화학이죠. 그 회사가 한화큐셀이라든지 이런 이제 셀, 웨이퍼 이런 쪽을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한화솔루션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석유화학 분야하고 주로 이제 그 태양광하고 이렇게 주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1분기에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1000억대 적자였는데 2000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적자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설비 투자를 계속 태양광 쪽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자금이 이제 투입된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많이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볼 적에 중국 쪽에서는 원래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이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사실은 이제 중국 보조금 때문에 이제 이 태양광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태양광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갈 거란 말이죠. 지금 과잉 생산 때문에 2025년부터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고, 이제 2025년 중에 이제 그 폐지 수순으로 점점 줄여 나가다가 폐지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전기차처럼 이제 태양광이 꼭 중국 업체들이 한번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시장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데요. 그 중국에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2분기 중에 주로 이제 6월달 정도 6월경에 뭐 가동을 좀 축소 내지는 좀 하여튼 저 일시 중단 뭐 이런 형태를 좀 취해 가지고, 이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해 봐야 이게 실익이 없어요. 미국 시장은 자꾸 커가는데 이제 중국은 포화 상태가 되고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이 적자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늘리는 투자를 계속 그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2분기 중에 이런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2분기에 실적이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뭐 구조 조정의 어떤 틀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케미칼, 이쪽은 뭐 여기도 2분기 중에 이제 좀 터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면 약 한 3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는, 2분기까지 이제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좀 개선이 되고,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약간 터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중국 그 업체들 요 증시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요, 최근에 이런 이제 그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LG화학 실적에서 나왔듯이, 그럼 이제 LG화학이 업종 대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화석화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쪽에서 확연하게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1분기 대비 크게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얘들은 태양광 쪽은 이제 구조조정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제 설비의
효율화죠. 설비의 효율화를 좀 꾀할 것이기 때문에 2분기가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이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에 2분기 실적은 이제 7월 말이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가지고 약간 좀 부대끼는 그 실적 예상보다라기보다 1분기보다 좀 더 악화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화학이 돌아설까 말까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같은 설비의 어떤 재투입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적자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은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실제로 이번에 실적 어닝 쇼크에 쇼크가 나온 이 실적이 주가의 3개월, 6개월 선행성을 감안한다면 바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해 나갈 때 이것을 참 주식이 왜 어렵냐면 이런 것을 주가가 선행성을 갖고 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행성을 갖고 움직일 자리냐? 저는 움직일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 지금 현재 보면은 매물이 별로 없는 자리는 현재 이 자리 라인이죠. 32,000원 부근이 되겠는데 31,500원 31,000원 라인이죠. 31,000원 라인이 되겠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이런 지지를 좀 보이다가 미끄러 자빠졌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31,000원에서 좀 더 보폭을 넓히면 32,0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자리까지는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완만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질퍽질퍽 하면서 이제 실적을 좀 기다리고 실제로 이제 에틸렌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볼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을 해도 뭐 이런 자리를 돌파 바로 왜냐면 2분기 실적이 뭐 완전히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조금 더 악화되는 흐름에서 예상치를 충족시키는 왜냐하면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 고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만원 부근이 되겠는데 요 라인까지는 일단은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요. 요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고점의 라인 되겠죠. 그럼 이제 37,000원에서 4만원 요 레인지가 되겠죠. 크게 보면은 자 요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37,000원에서 4만원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요 레인지 즉 뭐 좀 크게 보면 한 4만원 근처까지 요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보되 일단은 뭐 저런 자리 부근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했다가 왜냐면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경계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밀리든지 아니면 실적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약간 더 흔들어 주든지 그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솔루션 그 태양광 쪽도 좀 개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한 번쯤 이제 눌러줬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형태인데 뭐 그때는 좀 돌파 후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실적 발표쯤 돼서 이제 한번 중간에 이제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이제 매매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보면 업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후의 움직임은 우리가 말하는 5, 6만 원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는 이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6만 원 부분이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것을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 요 자리를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도 뭐 이러한 시세들이 충분히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런 시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